네,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개호 환자 사건에 대한 성사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그 당시에 나이는 20살 여자입니다. 카니발 차량이 엄청난 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채 질주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실에 유턴하던 모닝차의 조석쪽을 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충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벨트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조석에 있던 그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뇌 쪽에 심한 손상을 입고 결국은 편마비와 인지 쪽의 장애로 평생 불구의 상태로 진행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보호자께서 사고 나고 처음 의뢰를 했던 곳이 이제 손해사정 사무실이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이제 보험사 측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회신한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께서 그 손해사정 통해서 보험사에 제시한 금액을 듣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사 전문로 폼을 검색하다가 저희 법인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건을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상당히 고민하다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결과 보험사의 제시한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은 소송을 통해서 더 피해 보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보호자한테 이렇게 권했습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치료비라든지 간병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가급적이면은 소송을 해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소송 통해서 추후에라도 후회하지 않는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치료 비용은 다 보험사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지금 만일 예를 가지고 끝나게 되면은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피의자 보호자께 다 부담해야 된다. 치료비가 하루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끝나는 기간, 그 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다 대주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보호자께서 그럼 좋다. 법인의 선택에 따르겠다 해서 일단 사건 유인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호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태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실의 문제였습니다. 자, 보험사 측에서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기관 통해서 각종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동영상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촬영에서 당연히 보험사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했겠죠.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증상에 대한 부분 다 직접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우측 편마비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못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식사를 하는데 불편하지만은 조금씩 식사도 가능했고 어느 쪽에 장애가 있지만은 또 뭔가 물어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소통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보행자 자체도 아예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난간을 잡고 조금씩 움직일 정도는 되더라.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감정이사가 장애를 100% 인정했습니다. 노동상실 100% 장애가 남고 개호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정이사 평가를 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동영상 찍을 때 환자 상대를 봤을 때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있고 수시로 그 환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 하는 내용과 함께 대한의학회에서 발견한 장애평가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개호가 필요한 건 아니고 0.5인 개호가 필요한 정도 상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가 차 안에서 안전벨트 맸더라면 차 밖으로 튕겨 놓을 리가 없지 않느냐. 차 밖으로 튕겨 나왔다는 것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맸든지 또는 느슨하게 맸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벨트 착용 안 한 과실로 해서 20% 정도는 과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피고 측,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장애는 신체감정이사가 장애 100% 장애를 했고 특히 언어까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볼 정도고 그 다음에 기저귀 착용한 채 대소변도 조절 안 되고
보행도 거의 부축을 해야지만 그럴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사는 장애를 100% 했습니다. 특히 이 환자가 난폭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병원에서도 관리하기 힘들어서 몇 번 걸쳐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돼서 관계 퇴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워낙 행동이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가 간병을 하면서 24시간 계속해서 보호관찰할 정도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재감정 신청했지만 재감정은 반려가 되고 법원에 정해준 의사한테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의 장애평가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 즉 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역시 전문심리위원도 신체감정의사의 결과에 동일하게 한사람 개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한사람 개호를 반드시 인정하고 장애는 100% 인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 자체가 정상적인 속도의 거의 한 2배 정도의 과속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질주한 거죠. 그리고 차가 카니발의 큰 차입니다. 그러면은 차량의 중량과 속도에서 일반적인 충격보다는 훨씬 더 강한 충격이 가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가해지다 보니까 피해자는 안전벨트 맸다 하더라도 몸이 이렇게 헐렁거리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2차전 충격에서 차체 자체가 완전 뒤틀려져 가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공학적으로는 차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증거 불충분해 해가지고 안전벨트 착용을 안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서 과실을 없이 적용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1심 판결 전에 19억 9,500만 원이라는 과유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자기들이 10억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소송 통해서 치료비도 내주고 또 최종적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나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했겠죠.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항소 기각이 되고 오히려 노임단가 인상된 부분에서 개업이가 조금 인상된 금액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20억 9천만 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고는 결국은 그거를 보험회사에 승복하고는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의 배 이상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피해자분들 통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 20살의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 기회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들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걸 박탈당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환자와 가족분들 모두가 경제적 손실을 비롯해서 모든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전적인 보상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소송 통해서 적어도 보험사 제시한 금액의 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그게 위안을 삼고 피해자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성사를 한번 달아보게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